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어린 왕자 세 번째 영상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왕자 1장,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장은 전체 내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 왕자 첫 장을 딱 열어보면 화자, 즉 나의 어린 시절의 좌절에 대한 경험을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별 생각 없이 모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2호 그림을 그들에게 또 이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야, 그래? 그거 참 신기하다. 매우 재미있는걸? 자,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텐데요. 대신에 어른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자, 이런 그림 따위는 치워버리고 역사, 산수,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충고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요? 보통의 사람들, 특별히 어른들은 상대방의 호기심과 흥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대해서 신기하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당장의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너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살이에 별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6살이었던 내게 이것은 아주 경이로운 것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린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6살 때 원시림 이야기를 다룬 책에서 맹수를 통째로 잡아먹는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보아뱀은 맹수를 잡아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6개월을 꼼짝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6살이었던 나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6살 나의 이 호기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런 일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크게 좌절하고 그림 그리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좌절과 이런 실망들이 쌓여서 어른이 되고 사회인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포기하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껍데기에 표면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인데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가 이 사람의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는 나에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심한 외로움과 함께 좌절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왕자가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한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 중에 하나가 관계 욕망입니다. 그 관계 욕망이 깊은 좌절을 겪은 채 인간관계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는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한 채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장을 가보면요,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던 소옥성 B612죠. B612를 처음 발견했던 터키 천문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새로운 소옥성을 발견하고 국제천문학회에 자신이 발견한 B612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믿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이 터키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독재자가 그 천문학자에게 서양식 복장, 양복을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자 이 학자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터키 학자의 복장만을 보고 보이는 면만을 보고 그가 발견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서양식 복장을 하자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어주었습니다.
저도 많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인데요. 제가 평상복을 하고 어디 관공서를 가는 것하고 양복을 입고 관공서에 가면 완전히 대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겉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모든 것을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린 왕자는 관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관계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숫자에 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환산하기가 힘든 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령 친구를 사귈 때도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눠집니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나? 이렇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를 호기심을 갖고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보통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이는 몇인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보통 이렇게 상대방의 겉모습만을 보고 보이는 면들에 집중해서 관계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을 평가할 때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 집 안에 있는 내용들, 그 집 안에서 사람의 온기가 돌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이러면 사람들은 비로소 관심을 갖고요. 아, 참 좋은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왕자와 나, 즉 비행기 조종사의 화자가 사하라 사막에서 만나야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모두 관계의 사막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 비행기 조종사는 한 번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의 호기심과 자신의 관심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로서의 길을 꺾었던 사람이죠. 그의 내면이 보여지지 않는 그의 열정과 기쁨이 한 번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로서의 꿈을 접고 깊은 좌절을 경험한 채 비행기 조종사로서 세상을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쩌면 반대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별에 떨어져서 우연히 자라난 장미 한 송이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도대체 그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별을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 까칠한 장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사막처럼 느껴진다면 모두 이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 보이는 모습만을 보다가 상처받고, 또 하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 겉모습만을 보고 진정으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려 하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려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팍팍하게 느껴진다면 분명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어느 쪽에서 여러분은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나요? 거꾸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상대가 진정으로 흥미로워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가 아파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을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지에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응을 해준다면 훨씬 더 세상이 살만하지 않던가요? 사막에 불시착해서 비행기를 수리하고 있었던 나에게 갑자기 웬 꼬마 하나가 나타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린 양을 그려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어린 양을 그려주세요. 그는 오래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했었지만 갑자기 사막 가운데 나타난 아이가 신비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양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으니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했던 그 그림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그 사막 한가운데서요. 그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보아구렁이 있어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사실 이 장면은 나의 입장에서 너무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자신이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이렇게 이 그림을 단번에 알아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만난 겁니다. 이 그림이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켜버린 보아뱀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어린 왕자의 부탁대로 양을 그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려 보여줍니다.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너무 약해요. 병에 걸려 있어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건 순양이에요. 뿔이 있잖아요. 자, 세 번째 그림도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양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비행기 부품을 분해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어린 왕자의 요구를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끄적거리듯이 하나 그림을 던져주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의 상자인데 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양이 있단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맞아.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왕자는 상자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피상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 공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깊은 관계, 또는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인간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되는 비밀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중지입니다. 이 용어는 원래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제가 대화의 원리로서 제 마음대로 차용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 욕망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내중심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버립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행동으로 보아서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너무 쉽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기적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어떤 경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판단은 항상 임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종 결론은 항상 유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자주 틀렸다는 것도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깜짝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 선입견 때문에 놓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욕망, 욕구, 생각들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나만의 방식대로 그의 의도와 요구에 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만족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상대방은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요구나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린 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어린 왕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요구하는 양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 모양도 그려보고 저 모양도 그려봅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림들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양은 내가 생각한 어린 양일 뿐, 어린 왕자가 보기에는 전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도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어린 왕자가 자꾸 까다롭게 구니까 포기하고요, 대충 상자 하나만 그려주고 그 속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내 의도와 내 생각을 잠깐 멈추고 내가 너를 잘 알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고 나는 정말 너의 의도와 생각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 완전하게 알 수 없어,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판단중지라고 부르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 의도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도도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판단중지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분해해서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은 기계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 길들여진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언뜻 들으면 길들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어린 왕자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좋은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것을 길들여진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데요. 여우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들여질 수가 있니? 나를 좀 길들여줘 라고 말했더니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돼.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을 해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오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볼 때 곁눈질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 또는 너무 깊은 관심을 가져서 상대방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예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판단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정면으로 보기보다는 곁눈질로 보는 것이죠. 난 아직 당신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런 자세가 바로 곁눈질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내중심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예단해 버린다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오히려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 중지해야 합니다. 4장에 보면 화자인 나도 역시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려가지고 상자 안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양을 볼 줄 모르게 되었다고 자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쪽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르는 것이다.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늙은 모양이다. 자신도 그런 것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자신도 역시 보이는 것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근히 강요하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오만을 버리고 판단을 일단 중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유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대는 항상 미지의 존재, 더 알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나는 완전히 상대를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훈련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우리의 의도와 판단을 멈추는 소위 판단 중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상대의 요구와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양을 그려주지 마시고 상자를 그려주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대의 마음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